반갑습니다. 읽어볼래? 볼래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5년 전에 잊어버린 것 마스다미리의 관능 소설집 첫 번째 소설집이죠. 네,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볼게요. 제목은 문입니다. 페이지로는 46페이지예요. 어떤 꽃을 가져갈까? 흰 테이블 클로스가 깔린 원탁에는 똑같이 흰 꽃들만 모아놓은 플라워 어레인지가 장식되어 있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여럿이서 꽃을 나눠갈 때는 재빨리 고르지 않으면 비싼 꽃부터 쏙쏙 뽑아가 버린다. 기왕 받아갈 거면 오른쪽 끝에 80%쯤 핀 장미꽃 아니면 정면에 큼직한 작약으로 해야지. 값이 싼 거베라는 마지막에 마지막. 아직 건배도 끝나지 않은 때부터 나는 눈앞에 꽃 가격 따위를 따져보고 있었다. 피로야는 대충 본 바로는 70명 정도일까? 그럭저럭 괜찮은 호텔이니 돈도 제법 들었을 것이다. 내가 안내받은 신부 친구석은 고등학교 동창 유리와 사야카 외에는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 두 친구 사이에 끼어 앉아 있는 만큼 마음은 편했다. 어머, 10년 만이다. 잘 지냈어? 서로 반가운 척하며 펄짝펄짝 뛰어보기는 했으나 유리도 사야카도 학교에서 말고는 함께 어울려 놀아본 적도 없었다. 이런 거 여자들도 많이 하고 저는 남자들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청 친한 거 아닌데 만에 뭐 결혼식장이나 어디서 만났을 때 그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또는 막 오 오랜만인데 오 잘 살았어 너 멋있어졌다 요즘 잘 나간다며 돈 잘 번다며 뭐 얼굴 좋아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부터 길게 이어지는 신랑 직장 상사의 인사말은 중간쯤부터 회사 창업 이념이란 곁길로 새나가서 이제는 수습할 도리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신부 직장이 대기업 증권회사라서 은근히 경쟁심이 발동한 건가?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인지 다들 속을 태우기 시작할 즈음 느닷없이 자 그럼 건배! 라고 치고 나왔다. 모두들 서둘러 샴페인 잔을 들었다. 저도 한 입. 요란한 박수 소리가 끝나자 오른편 옆자리의 사야카가 말했다. 도희 예쁘다. 신부 도희는 프렌치 슬리브의 깔끔한 웨딩드레스 차림이었다. 자세히 보니 바탕천에 공들여 술을 놓은 것이었다. 자세히 왜 봤을까? 질투죠 뭐. 드레스 진짜 예쁘다. 나는 도희의 드레스만 칭찬했다. 여기 봐요. 드레스만 칭찬했다. 예쁘다고 해봤자 애초에 인물은 별 볼 거 없었다. 내가 더 예쁘단 얘기죠. 자, 눈앞에는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나이프와 포크들, 양쪽 끝에서부터 모두 다 사용하기까지 이곳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한숨이 터져 나오려고 했다. 호텔 창문으로는 신주쿠 고층 빌딩이 훤히 내다 보였다. 커다란 새가 날아가는데 저게 무슨 새였더라? 까마귀라고 하기에는 제법 근사하다. 도해지에도 매가 살고 있다는 기사를 어딘가에서 읽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 커다란 새는 당당하게 초여름의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갔다. 이걸 보니까 제가 한 3, 4년 전쯤에 그 경기도에서 서울 오는 그 버스, 빨간 버스 안에서 진짜 매처럼 큰 그 육식동물새 있잖아요. 포식자새를 본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진짜 있어요. 도희 신랑 멋있어. 이번에는 왼편 옆자리에 앉은 기모노 차림의 유리가 말했다.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신랑을 쳐다보았다. 하얀 턱시도가 가슴팍에는 신부의 부케와 똑같은 노란 꽃이 달려있었다. 쌍꺼풀의 큼직한 눈, 단단해 보이는 높직한 코와는 대조적으로 도톰하니 주름 하나 없는 입술, 귀티나는 얼굴이다. 욕심을 부리자면 가슴이 좀 더 실팍했으면 하는 정도일까? 엄청 날렵하다. 내가 오히려 몸무게가 더 나갈 것 같아. 약간 통통한 편인 사야카가 웃으면서 말했다. 근데 호리호리한 체격과는 달리 벗겨보면 엄청난 걸 달고 있을지도? 내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레이, 그런 소리도 할 줄 알아? 왜? 어쩐지 그런 야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레이하고 야한 얘기라니 뭔가 좀 어울리지 않아. 그런가? 나도 할 줄 알아. 그런 얘기쯤은. 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는 슬쩍 웃으며 샴페인 잔을 비웠다. 도이 아야카 알아? 상담이 끝나고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하고 있을 때 마스모토는 내 고등학교 때 동창 이름을 댔다. 일순 경계하면서 왜요? 라고 따지는 듯한 목소리로 되묻는 내게 그는 별로 겸연쩍어 하는 것도 없이 어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실은 내 여자친구야. 마스모토는 작은 광고회사의 제작부 소속으로 내가 일하는 패션 의류 회사에서 주로 카탈로그 일을 받아갔다. 우리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다들 그를 술자리에 불러내려고 했다. 마스모토는 도이 아야카,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는 신부의 남자친구였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 레이는 도이와도 친구고 마스모토하고는 일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가 되겠네요. 마스모토는 나름 인기남이네요. 여자 직원들이 술자리에 자꾸자꾸 불러내려고 했다. 도이 아야코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성인식 회장이었다. 기모노 예복 차림으로 친구 마코와 나란히 선 채 캔주스를 마시고 있으려니 그녀가 다가와 내게 말을 건넸다. 도이는 어머니와 함께였다. 양 끝이 축 처진 큼직한 메기 입이 꼭 닮아서 나는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느라 두 사람의 얼굴 위쪽만 보았다. 건방지고 짜증나지만 사실 저도 좀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예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겠죠. 상대의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서. 그럼 저도 조금 안 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야 될까? 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좀 재수가 없네요. 자, 도희는 화려하게 머리를 올리지는 않고 예복의 색감에 맞춰 생화를 귀 뒤쪽에 꽂고 있었다. 미인은 아니지만 느낌이 괜찮다라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변함없이 품고 있는 그녀에 대한 인상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말하는 미인상은 아니나 느낌이 괜찮고 약간 귀티가 흐른다. 뭐 이런 평가를 아니할 수 없다라는 약간의 안입고이 좀 느껴지네요. 성인식 끝나고 어디로 갈 예정이냐고 물어서 몇몇이 어울려 노래방에 갈 거라고 했더니 도희는 우리를 부러워했다. 좋겠다. 재미있겠네. 그녀의 좋겠다는 언제나 구김살 없이 환하다. 도희 너는? 이라고 물었더니 친척들이 레스토랑에 모여 축하해 주기로 했단다. 서로 기모노가 예쁘다고 칭찬하고 나서 그녀가 저만치 간 뒤에 쟤는 뭐랄까 인생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도희와 얼굴을 아는 정도였던 마코가 불쑥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게 왜 기억났을까? 공감이 되니까. 그 뭔가 있잖아요. 그냥 타고나게 운빨이 괜찮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한 그 타고남에 대한 어떤 질투를 본능적으로 좀 느낀달까? 마스모토의 여자친구가 도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따금 셋이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 도이는 예전 그대로 눈치가 빨라서 내가 끼지 못할 화제는 결코 꺼내는 일이 없었다. 레이는 스페셜 게스트잖아. 그런 말로 눈치껏 자리에 흥을 돋워 주었다. 그런 관계가 서너 달쯤 이어졌을 무렵부터 나와 마스모토는 둘이서만 식사를 하러 가곤 했다. 도희는 성격도 괜찮아. 여우 같은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결이 좀 곱고 단정하고 깔끔한 사람인 거야. 그냥 좀 쉽게 말하면 타고나길 좀 잘난 거지. 엄청나게 화려하게 예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좀 잘났다는 거죠. 여름철에 맞춰 시원한 전체가 나왔다. 삶은 새우와 생관자살 3조각. 그 뒤에 붉은 프랑스식 젤리. 아마도 토마토가 들어갔을 것이고 연어 알이 드문드문 뿌려졌다. 거기에 곁들인 건 구운 아스파라거스. 포크 하나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나이프를 사용해 작게 작게 잘라 입에 넣었다. 마침 맞는 신맛에 자극을 받아 식욕이 났다. 딱 한 번 입고 그만이라니 너무 아깝다. 라면서 어머니는 자꾸 성인식 때 기모노 예복을 입고 가라고 했지만 원피스를 입고 온 게 역시 정답이었다. 축의금 낸 만큼 실컷 먹어줘야지. 신랑 직장 쪽 좌석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마스모토가 담당자가 되기 전에 우리 회사에서 드나들던 니시노 씨의 모습도 보였다.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는 체질인지 재킷을 벗었는데도 더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니시노 씨는 아마도 나를 좋아했던 것 같다. 몇 번이나 식사를 함께 해주고 청했지만 나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한 기대감을 품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인사나 하자고 생각하면서 그 안쪽 테이블로 시선을 던졌다. 도희의 어머니 성인식 회장에서 만났을 때보다 폭삭 쪼그라든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분명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선을 돌리자 도희의 아버지인 듯한 사람이 등을 웅크리고 전체를 집어먹는 모습도 보였다. 처음 마스모토와 잔 것은 후야의 러브호텔이었다. 한국 요리를 먹은 뒤에 한국 요리 나오네? 가볍게 한잔하러 바에 들렀다. 평소에는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종종 걸음으로 역으로 가는데 그날은 바를 나서자마자 마스모토의 손 안에 내 오른손을 슬그머니 넣어보았다. 그는 꽉 마주 잡아주는 일 없이 어정쩡하게 내 손을 감싼 채였다. 재수없는데? 잡을 거면 잡고 말 거면 말지. 씨발. 내 쪽에서 뭔가 말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다. 먼저 유혹한 게 누구인가? 그걸 분명하게 해두고 싶은 모양이었다. 이런 씹새끼. 모험에 뛰어들지 않는 것은 그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실패도 하지 않지만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일도 없는 사람이다. 안정적이나 정말 재수없는 타입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잠깐 쉬었다 갈까나 장남스럽게 말했더니 그런 짓을 해도 괜찮으려나? 그러면 물어보지 마. 마스모토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좀 환하게 염색한 머리칼은 굵은 파마가 들어가 있었다. 티셔츠 위에 걸친 체크 셔츠는 내가 멋있다고 말해준 뒤로 더 자주 입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런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나? 못된 녀석이구나, 레이. 그래요, 못됐어요. 몰랐어요? 나는 마주 잡은 손을 휙휙 흔들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기도 하며 애교를 떨었다. 마스모토는 웃으면서 괜찮으려나? 라는 말만 거듭하고 그러면서도 손을 놓지는 않았다. 우리 이제 성인인데 뭘 어엿한 성인이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레이 연하 남자친구 있잖아. 마스모토 씨도 있으면서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둘이 있을 때 도희에 대한 화제가 나오는 일은 없었다. 있죠. 사이도 엄청 좋아요. 다음 주 일요일에 디즈니랜드에도 갈 거고. 그럼 괜찮지 않은 거 아니야? 남자친구 엉엉 울 텐데. 역시 괜찮지 않으려나? 내가 고개를 떨구자. 하지만 그래, 이젠 레이도 성인이니까 라나 뭐라나 하면서 그는 천천히 호텔가로 걸음을 옮겼다. 잠깐 쉬기만 하는 거야. 그의 교활한 연기에 내심 흥이 깨졌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계획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는 게 기뻤다. 참 재수없다. 바람 피우기에 딱 좋은 상대였다. 비밀을 지킬 것 같다든가 심각해지지 않을 것 같다든가 짧게 자른 청결한 손톱이라든가 단지 그런 정도의 조건을 갖춘 남자를 만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다. 마스모토가 잘생겼다는 건 그저 덤일 뿐이고 그가 사귀는 여자가 미인도 뭣도 아닌 도이만 아니었다면 나는 그쯤에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을지도 모른다. 과연 진짜 이 남자만 좋아서였을까? 레이는 도희가 부럽고 싫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다 부수적인 요소들. 와,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유리의 말에 퍼뜩 현실로 돌아왔다. 파이에 감싸인 수프가 나와서 유리가 반색을 하고 있었다. 이 파이 반죽 그릇 가장자리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질 않는다니까. 사야카가 말했다. 메뉴에 검은 트리플 스프도 있었다. 고소한 버터 향기가 피어올라 결혼식장이 온통 파이로 감싸인 것 같다. 스푼 끝으로 파이를 톡톡 쳐서 구멍을 뚫자 그 안에 스프는 뜨겁고 질척했다.
그날 밤에 나도 분명 뜨겁고 질척했다. 먼저 샤워를 마친 마스모토는 검은 사각 팬티 한 장 차림으로 나와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자기 방에 돌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의 방이 실제로 이런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 조립식 검은 캐비닛, 유리 테이블, 검은 쓰레기통, 털이 긴 회색 러그.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 게다가 책장도 없다. 나는 싸구려 비닐 소파에 앉아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긴장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깔깔거리며 웃었다. 내용 따위 요만큼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코미디 좋아하는구나. 마스모토의 말에 그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응 이라고 대답했다. 마땅한 계기를 찾지 못해 잠시 깔깔 웃고 있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봤자 샤워하라는 말은 해줄 것 같지 않아서 결국 나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샤워 좀 할까? 자기 어떤 차림으로 나오기를 원해? 욕실로 향하면서 나는 칭짓 장난스럽게 물었다. 레이의 센스에 맡길게. 센스? 그렇게 말하면 더 긴장되는데? 그가 사용한 칫솔이 세면대 유리컵에 꽂혀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나도 새 칫솔 봉투를 꺼내 들고 욕실로 갔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방의 조명을 조정해서 어두컴컴해져 있었다. 이 새끼, 주도 면밀한 새끼. 목욕 가운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나왔다. 반듯하게 누워있는 그 옆에 다가 앉아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가 내 손목을 잡고 획 끌어당겼다. 마스모토의 입에서는 섹스 냄새가 났다. 날숨과 타액과 나지막한 목소리, 바람을 피운 건 처음이었다.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이런 거 다들 하는데 뭘. 지금 경험해두면 결혼한 뒤에 바람 피울 생각은 안 할 거야. 수많은 변명거리를 휘감고 나는 맨몸이 되었다. 시트는 빳빳이 풀이 먹여져 있었다. 발바닥이며 종아리를 버둥버둥 움직여 그 빳빳한 차가움을 맛보았다. 내 집 아닌 다른 곳의 감촉이었다. 마스모토는 좀채 속옷을 벗지 않았다. 나 혼자만 맨몸이고 그는 계속 가운데 손가락으로 들락날락 하는 것만 하고 있었다. 왜 팬티를 벗지 않을까? 그것이 점점 의미를 가지려 하고 있었다. 만지게 해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건 매우 민감한 문제인지도 모른다. 이런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나가자고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벗겨줄게. 마스모토는 이라고 말했다. 어두컴컴한 가운데 반듯하게 누운 그의 속옷을 잡았다. 조심조심 내리려고 했더니 금세 덜컥 걸려버렸다. 이렇게까지 불뚝 솟아오른 건 처음 보았다. 마스모토의 그것은 깜짝 놀랄 만큼 컸다. 와, 크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해본 것도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뭘 그냥 보통이지. 이게 보통? 그는 흐흥 하고 코로 웃었다. 호텔에 들어온 뒤로 내내 마스모토가 묘하게 침착했던 것은 분명 여기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으리라. 이게 전부 다 들어가려나? 손에 쥐어봐도 내 엄지와 중지가 맞닿지 않았다. 문득 도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보다 몸집이 작다. 마스모토는 조금 삽입하고는 괜찮아? 라고 묻고 다시 조금 들어가고는 괜찮아? 라고 확인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여자에게 괜찮아?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까? 도희에게도 물어봤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여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야하게 속닥거렸을까? 상상하다 보니 내 머릿속이 왈칵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괜찮아, 괜찮아, 들어와.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더니 마지막까지 삽입해줬다. 나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깊고 깊은 안쪽의 방에 대해 생각했다. 지금 사귀는 사토루도 그 전에 사귀던 남자들도 누구 하나 밀고 들어온 적이 없었던 문을 마스모토는 가볍게 열어버린 것이다. 언제 어느 때나 소박하고 순수한 도희, 이런 걸 수없이 받아준 주제에 그녀에 대한 죄책감은 단숨에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파이 수프를 부셔서 반쯤 먹었을 때쯤에 신랑 신부에 의한 케이크 커팅이 시작되었다. 카메라 가진 분은 이쪽으로 가까이 나와주세요. 여성 사회자가 말하기 전부터 다들 우르르 나가 촬영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 틈에 끼었지만
출력할 생각도 없는지라 적당히 찰칵찰칵 찍고 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짓이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지루해서 자칫 죽을지도 모른다. 짓이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지루해서 자칫 죽을지도 모른대요. 내연의 남자, 바람핀 상대, 부러운 도희. 두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나는 자칫 지루해 죽을까봐 사진을 찍어요. 맨 처음 사귄 남자가 미대에서 사진을 공부하던 키 큰 남학생이었다.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녀서 나도 자주 피사체가 되었다. 웃지 않아도 돼. 렌즈를 들여다보며 그는 내게 말하곤 했다. 웃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신선했다. 그 다음 사귄 남자는 레이 웃어? 라면서 셔터를 눌렀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자 다시 환담에 들어갔다. 이제 슬슬 양옆에 유리와 사야카와도 화제거리가 떨어져 가고 있었다. 마스모토와는 한 달에 2~3번 꼴로 만났다. 나는 먹고 마시는 것 따위 대충 건너뛰고 냉큼 호텔로 가고 싶은데 그는 주절주절 하면서 이자카야에서 죽치는 것도 좋아했다. 우리 부장이 일 잘한다고 감탄하던데요? 그래? 그리고 또 무슨 말 했어? 부장은 아니지만 경리과의 우에무라 과장이라고 알아요? 아, 안경 낀? 그 우에무라 과장이 마스모토 씨더러 괜찮은 청년이랬어요. 근데 청년이라는 건 좀 그렇죠. 이제 곧 35인데. 뭐야, 당연히 아직은 청년이지. 그리고 그 밖에는? 또 누가 무슨 얘기한 거 없어? 마스모토는 내게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 겉으로 보기보다 소심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도 50보 100보 회사 후배들이 탕비실에서 수다를 떨면 혹시 내 흉을 보는 거 아닌가? 조마조마하다.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칭찬해 줄 수 있었다. 아이고, 이게 좋아하는 거야, 동정하는 거야, 공감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아무리 봐도 레이는 이 마스모토 바람피는 상대를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네요. 그녀가 의식하는 건 도희 자체가 아니라 도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당연함과 우아함. 침대에서의 마스모토는 어설펐다. 서툰 손가락의 움직임에 핀트를 맞추느라 나 혼자 생고생을 하고 위에 올라가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속닥거리는 데는 어이가 없었던 적도 있다.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크든 작든 그게 그거인 곳이다. 마스모토와의 정사는 나 혼자 머릿속으로 그의 사이즈를 떠올리고 나 혼자 머릿속으로 흥분했던 것뿐이다. 나한테 사토루의 꼼꼼한 방식이 몇 배나 기분 좋았다. 신랑 신부와 사진 찍으러 가야지, 유리가 말했다. 그래, 지금은 빈자리도 좀 있네. 사야카가 잽싸게 루즈를 다시 바른다. 나도 덩달아 콤팩트를 꺼냈다. 와인을 마신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설 때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가 나오는 게 보여서 그게 식어버리는 게 아까웠다. 아이고, 레이의 이 식어버리는 스테이크가 아까운 이 마음도 이해가 되고 콤팩트를 덩달아 바르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유리도 사야카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도희가 얘기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들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결혼식에 초대된 것도 우연한 일이다. 나도 내년 여름에 사토루와 결혼한다는 건 말하지 않고 덮어두었다. 우리가 나오는 것을 눈치채고 도희가 오른팔을 들어 반갑다는 듯 흰 장갑 낀 손끝을 팔랑팔랑 흔들었다. 도희 축하해. 고마워 유리. 기모노 입고 왔구나. 정말 예쁘다. 힘들지 않았니? 아, 사야카, 레이, 다들 정말 예쁘다. 와줘서 고마워. 새로 화장을 고치고 나온 도희는 우선 우리가 입은 옷부터 칭찬했다. 그녀답다고 생각했다. 에고, 그녀답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이 씁쓸함은 뭘까요? 대담하게 어깨를 드러낸 연노랑색 드레스는 신부가 손수 만든 것이라고 사회자가 소개했다. 나는 도희에게 말했다. 아까 본 비디오 재미있었어. 테니스부로 활동하던 때의 사진 보니까 그때가 그립더라. 아, 그리고 마스모토 씨 수영부였군요.
난 전혀 몰랐어요. 마스모토는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다. 돌연 유리가 눈물을 글썽였다. 마스모토 씨, 도희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해요. 아, 이젠 결혼했으니까 도희가 아니라 마스모토라고 해야겠지? 예, 유리 울지 마. 나까지 괜히 눈물 나잖아. 도희는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다. 훌쩍훌쩍 하면서도 요리는 어땠어? 맛있었어? 라고 걱정해주고 있었다. 아, 좋은 여자? 괜찮은 여자? 타고나길 성정이 부드럽고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 이걸 어쩌죠? 도희가 테니스부 부장으로 뽑히던 날의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저녁 노을 속의 테니스 코트, 여름에 들어서기 직전, 새 잎사귀들의 향기, 우리는 크게 원을 그리고 있었다. 하얀 스커트 아래로 쭉쭉 뻗은 다리는 모두 햇볕에 까맣게 탔다. 부장을 결정하는 건 은퇴하는 3학년 선배들이었다. 남자 테니스부도 마찬가지로 새 부장을 발표하는 날이어서 옆 코트에서는 한 발 앞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 아마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은데 그렇게 첫 마디를 꺼냈고 이어서 도희 이름이 불렸다. 테니스 실력만으로 본다면 그녀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었고 실제로 나도 그랬다. 테니스는 더 잘했나 봐요, 우리 레이가 도희보다. 하지만 도희에게는 총명함이 있었다. 달리기 연습도 공 손질도 코트 청소도 그녀가 대충대충 하는 건 본 적이 없다. 원정 시합으로 이동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무거운 짐을 골라서 드는 아이였다. 아, 가슴이 울렁하고 코끝이 왜 찡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도희가 머리 숙여 인사했다. 뒤에서 쑥덕쑥덕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답니다. 쑥덕쑥덕 하는 애들도. 인정하는 거지. 진심인 걸. 타고난 걸.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런 도희를 신부감으로 골랐으니 마스모토가 제대로 찍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마스모토의 교활한 점으로 느껴졌다. 저도 공감합니다. 씹새끼 존나 교활하네요. 오늘로 끝내죠. 바로 2주일 전에 내가 침대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한순간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시트를 둘둘 감은 내 옆에서 그는 맨몸인 채로 누워있었다. 끝난 뒤의 상태를 봐도 마스모토 씨의 그것은 묵직하게 보였다. 처음부터 마스모토 씨가 결혼하면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분류는 좀 촌스럽잖아.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피로형 코스 요리를 시식하고 온 얘기를 신이 나서 늘어놓는 통에 불끈 화가 났던 것이다.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이런 때 싫다고 말하지 않을 남자를 골랐으면서도 뭔가 좀 아쉬웠다. 근데 말이야, 레이. 뭔데요? 내 거 이제 못 먹을 텐데 괜찮겠어? 방금 전에 끝난 참인데도 어느새 불뚝 솟아 있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쑥 파고들어왔다. 그의 등을 팔로 껴안으면서 왠지 마스모토가 이자카에서 들려준 고교 시절의 수영부 얘기가 생각났다. 수영복 차림 여학생의 하반신을 보려고 수영부 남학생들이 물속에서 숨을 죽이고 잠복했었다는 이야기.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웃었다. 그런 때에 마스모토는 좋았는데 라고 생각했다. 2차 모임에는 가지 않기로 했다. 잠깐 걷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신주쿠역 앞에서 유리와 사야카와는 헤어졌다. 여름날의 저녁 노을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쇼핑이라도 하고 집에 갈까 했지만 부피가 큰 답례품 봉투를 들고 있었다. 사토루의 집에 찾아갈 기분도 나지 않아서 나는 전자제품 매장 앞 기둥에 등을 기대고 마코에게 문자를 보냈다. 답신이 없으면 곧장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에나멜 하이힐 때문에 뒤꿈치가 좀 아팠다. 곧바로 휴대전화가 울렸다. 마코에게서 온 것이었다. 레이, 지금 신주쿠 어디? 나도 신주쿠에 나와 있거든? 혼자야. 뭐하고 있어? 결혼식에 갔었어. 도희 아야카의 결혼식. 어머, 도희라니 그 도희? 너희들 그렇게 친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지나치게 모범생이어서 사실을 말하자면 고등학교 때부터 영 마음에 안 들었다. 하지만 도희와 나는 서로의 몸속에 있는 그 방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이다. 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마스모토였다. 내 문은 이제 영원히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대안 길일, 결혼, 이사, 여행 등의 좋은 날. 일요일에 신주쿠는 축제 날처럼 인파로 북적거렸다. 예, 차나 마시자. 어디니? 내가 그쪽으로 갈게. 마코의 목소리가 한참 멀리 들렸다. 마코, 내가 갈게. 너한테 꽃 줄 거야. 장미꽃 잔뜩 받아왔어. 전자제품 매장의 영업사원이 내지르는 소리에 지지 않을 만큼 나는 힘차게 말했다. 왜 이렇게 속상하죠? 그래서 제목이 문이었던 거예요?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건 마스모토. 그저 좀 큰 성기를 가졌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아쉬운 일일까? 거기에 꽂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도희의 문은 매일 열리겠네요. 여우의 신포도가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 포도가 너무 탐스럽고 먹고 싶지만 내가 먹을 수가 없으니 저건 신포도야, 신포도야. 꼭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로써 마스다밀이 관능적인 첫 소설집 두 번째 영상으로 뵀는데요. 재밌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마스다미리의 문체로 편안하면서 담백하면서도 일상을 녹여내는 힘이 있는 작가의 첫 소설집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영상이 아마 마스다미리 책 5년 전에 잊어버린 것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읽어볼래? 볼래였습니다. 안녕.